오늘도 게임주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NC소프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엄청 큰 공이 됐죠. 게임주들이 차별화가 굉장히 큽니다. NC소프트의 하락분을 펄어비스가 모두 이어받았고 오늘은 위메이드가 두 자릿수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게임주에 대한 투자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늘 집중 점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주제죠. 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저께 솔직히 저도 NC소프트 15% 하락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아, 그렇죠. 또 어저께 넷마블도 한 상한 5%, 6% 정도 하락을 했었고. 반면에 펄어비스는 거의 상한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급등세를 좀 마감해주면서 네. 사실 어저께 게임주들 기대감 좀 있었던 게 셧다운제 폐지. 예, 맞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호재라고 네, 전날 저녁에 봤거든요. 나와가지고 게임주들 아주 급등세는 아니지만 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결과는 한두 종목만 집중해서 오르고 나머지 종목군은 대부분 하락을 하고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는 하락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게임주들에도 온기가 미칠까 했는데 네. 그보다 더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NC가 펄어비스 쏘아 올린 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속이 쓰려서 저희가 이걸 꼭 이렇게 네. 펄어비스의 호재다라는 얘기로만 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펄어비스 주가 급등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도깨비로 많이 이제 어제 각광을 네. 받았다고 하는데 도깨비 게임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이게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연 영상 한 3분짜리인가를 이제 보여준 거라서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게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MMORPG면은 네. 화려한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세계관 이런 거고 일반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이라면은 아기자기한 맛 이런 부분들, 캐릭터의 모습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다라면 이번 도깨비라는 것은 약간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아케이드형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대는 이제 방향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구현을 한 것이고 너무 재밌는데요? 네, 여기서 화면에 나가는 거?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귀엽다. 여러 아기자기한 게임들, 예를 들어서 땅 따먹기 게임이라든지 어머, 네. 이런 게임, 이런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것들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약간 전투적인 요소들을 가미시킨 거라서 저도 해보진 못하고 이런 화면만 본 거라서 워낙 이제 화면하고 또 실제 이제 또 다르다면서요.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봐야 되게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조금 펄어비스가 좀 약간 완성도 높은 게임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온기가 몰리는군요. 이건 거의 완전 메타버스인데요. 네. 현실 세계를 구현하고 내가 같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가 주식시장의 메타버스까지 퍼지는 것 같은데 뭐랄까요? 메타버스의 구현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십니까? 저 화면만 방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네. 상당히 상세히 네.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 주요 도시라든지 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은 평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실제 느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잘 만들었네요, 펄어비스가. 펄어비스가 이제 메타버스를 쏘아 올릴 차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게 게임 관련된 맞습니다.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은 우리 예전에 이런 메타버스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R을 찾아가지고 게임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R을 찾아가는 갑자기 게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에서 접목을 시켰었고 예. 그게 벌써 한 3, 4년 전 포켓몬, 포켓몬. 죄송합니다. 포켓몬이 이제 그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메타버스는 예. 좀 더 현실화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게임주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펄어비스는 이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를 받으면서 역시 각광을 받았다가 중국에서 게임을 아편으로 네. 예, 취급을 하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우려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을 적용했다가 이제 페이지 수순을 가는 것처럼 예. 중국이 뭐 게임 자체를 아편으로 표현을 좀 조금 오버스럽게 한 것이지 게임 산업을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하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셧다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좀 침체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처럼 중국이 그렇다면 중국 기업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펄어비스가 지난 6월 달인가요? 판호를 받았었고 이것을 이제 중국화 작업,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부 그래픽이라든지 중국인들이 좋아하게끔 좋아하게끔 아니면 또 이제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국화 작업을 좀 하고 나서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출시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만 중국에서 출시가 된다면 일 매출이 한 30억 정도 이상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판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중국에서 약간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네. 뭐 그 게임 산업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임사가 못 나가는 게임사가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기존의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버스까지 네. 규제하게 되는 거라서 중국 그렇죠. 정부에서도 글쎄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시장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이신데 2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신작 같은 거를 연구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실적들이 좀 부진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넋놓고 봤던 이 도깨비가 예, 실적 부진을 털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도깨비는 내년 정도 출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사실은 이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좀 지연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적 자체는 2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었던 것이고 3분기부터는 약간 붉은 사막이 어느 정도 좀 커버해줄 수 있지 않게 되는 기대감이 자꾸 뒤로 밀리면서 거기다 이제 중국 이슈까지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붉은 사막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내 잘하면 아니면 내년 1월, 2월 중에는 출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좀 견인시킬 수 있고 그러면 또 그때에 맞춰서는 또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또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또 내년 상반기보다는 상반기 이후에 도깨비 출시 이런 것을 본다라면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현재 실적이 아무리 적자가 어마어마하더라도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부터 흑자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고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적자전환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린다라면 뭐 저는 펄어비스의 투자의 매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서두에도 언급해드렸지만 가장 큰 경쟁 업체들이 어쨌든 이런 대형 게임사들은 그 비슷한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이런 회사가 가장 큰 경쟁 업체인데 어쨌든 뭐 넷마블 최근에 주가 좀 계속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NC소프트 심혈을 기울였던 브레이든 소울트 물론 이제 주말 효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좋은 뭐 이미지는 아니다 보니까 펄어비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NC소프트의 어떤 어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길 바랍니다. 실적도 실제로 개선이 돼서 도깨비도 흥행에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뭐 거의 게임 대장주가 펄어비스가 된 것 같은데 이 뭐랄까요 지금의 아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거 게임주 왜 이렇게 난립니까? 오늘 위메이드도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긴 음봉이 나왔어요. 네. 15%의 하락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 게임 산업이 이러다가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이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난립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 자체가 사실 말씀드린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전통 강자인 뭐 NC소프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컴투스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뭐 지난 4월부터 반등하고 반등 없이 18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은 말씀드리다시피 아시겠죠. 유일하게 좀 올라왔었던 것들이 이제 펄어비스가 뭐 어제 올라와서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작년부터 좀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던 것들이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뭐 일부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결국에는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받았던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단순하게 기존에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의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을 작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산업과 연관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많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부분들, 산업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은 좋은 건 아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뭐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두나무 뭐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로운 성장 개발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희비가 좀 엇갈렸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뭐 이게 딱 이제 뚜껑 열고 나서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사들은 지적 IP 그러니까 뭐 리니지 그 NC소프트 리니지로 우려먹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이 작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의 흐름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신다라면 게임주들은 좀 더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무리한 추격 매수 혹은 뭐 무리한 분할 매수는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증권광장의 유창희 대표 있고 없고는 또 큰 차이가 있듯이요. 그렇죠. 대표장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렇다면 펄어비스 투자 전략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NC소프트에 이어서 게임주 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원래 펄어비스는 게임주의 대장이라고도 계속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신작이 약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어저께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오늘도 10만 원대까지 한 13% 좀 올라왔다가 좀 윗꼬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고점 돌파형으로 가고는 있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뭐 물량 소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집중 점검 게임주를 살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